네. 우리 필기하는데 두 번째 페이지 보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되어 있죠?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무엇이냐면 얘들아, 이 대학 과정에 쓰는 정적분의 증명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대학 과정에 쓰는 정적분의 증명을 얘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능에서는 철저히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을 가능한 한 배제한다.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토대로 문제를 푸는데 더 적합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근사하고 소중한 내용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만큼의 값어치는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유형면적이라고 하긴 하지만 일종의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을 사용하지. 그치? 이때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을 사용하는데 그 정적분을 왜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됐습니까? 두 번째,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미분을 하고 아래끝하고 윗끝을 대입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오케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데 그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알겠니? 그게 목적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정적분의 증명을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오케이? 됐지? 그렇죠? 네, 정적분의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에 어떤 함수가 하나 그려져 있다라고 합시다. 어떤 함수가. 됐어요? 오케이? 함수가 그려져 있도록 합시다. y는 fx. 여러분들이 편하도록 세팅을 하겠어요. y는 fx. 이렇게 함수가 그려져 있다고 합시다. 오케이? 우리가 정적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때 두 개의 경계를 두어요. 그리고 이 경계, 그 다음에 여기 요 넓이, 요 그래프 x축 이루는 이 넓이는 자, 다음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왼쪽 끝을 고정해 놓는 거야. 아시겠어요? 왼쪽 끝을 뭐 해놓는 거라고? 고정해 놓는 거야. 되니? 왼쪽 끝을 고정해 놓고, 자, 오른쪽 끝은 어떤 변수가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변수가 있다라는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 끝은 이제 왔다 갔다 하게끔, 이제 변할 수 있다라는 상황을 세팅해 놓자, 이런 얘기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면, 이 친구의 일종의 넓이는,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에 따라서 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얘기야. 여기에 오른쪽 끝이 있을 때 나타나는 넓이나 여기에 오른쪽 끝이 있을 때 나타나는 넓이는 전체적으로 왼쪽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아 달라. 다르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때 굉장히 어려운 사고인데 이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 오른쪽 끝에 해당하는 요거에 따라서 이 넓이가 달라지니까 이 오른쪽 끝에 해당한 이 오른쪽 끝에 따라서 이 넓이가 결정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오른쪽 끝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넓이도 따라서 나온다 이런 얘기지. 오른쪽 끝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넓이도 따라서 나온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어요? 이게 3이고 이게 3일 때 오른쪽 끝이 3일 때 여기가 5다. 여기가 7일 때 여기가 10이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 끝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이 넓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른쪽 끝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거고 이 오른쪽 끝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오른쪽 끝에 따라서 이 넓이가 함수처럼 결정이 되더라. 이 상황까지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때 이 오른쪽 끝에 따라 이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 함수식이 누구냐? 관계식이 누구냐?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면 대답할 수는 없지. 그러니 그냥 뭔가 관계식이 있는데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어. 지금 상황은 이 상황인 거지. 이 상황이 이해가 되니 얘들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끝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 넓이를 우리가 이름만 붙이기로 약속을 했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x에 따라서 관계가 있으니까 이 넓이를 sx다 이렇게 이름만 붙이기로. 함수식이 뭔지는 잘 모르니까 sx다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표현만 하기로, 이름만 붙이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때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다라고 하면 다음을 알 수가 있겠죠. 무엇이냐면 얘들아 여기에서 다시 오른쪽 끝을 증가하여 이만큼의 오른쪽 끝을 우리가 잡는데 이때 이 증가된 양을 델타 x라고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이름만 붙이는 거야. 델타 x라고.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름 붙였다라고 하면 이 규칙 안에서는 여기 끝을 우리가 뭐라고 쓰는 게 가능할 거냐면 x 플러스 델타 x라고 쓰는 게 가능하겠지. 이해되니? 그렇다라고 하면 얘들아 여기 요 부분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그려지는 요 부분의 넓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s 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할 거야. 왜? 오른쪽 끝을 따와서 오케이? 예, 쓰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 안 그러니?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고 이 노란색과 이 하얀색의 차이 요 친구는 우리가 쓴 기호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할 거냐면 이 친구는 sx 플러스 델타 x에서 무엇을 뺀 것이다? sx를 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하겠죠. 이해됐어요? 자, 이걸 단서를 삼아서 sx를 찾아가 봅니다. 알아듣겠니? 오케이? 그럼 어떻게 단서 삼을 거냐면 얘들아 여기서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친구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기에 요 경계에 해당하는 이 두 선에다해서 왼쪽 끝을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오른쪽 끝을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려놓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지금 얘기하는 이 파란색 부분은 요 작은 직사각형보다는 당연히 크고 큰 직사각형보다는 당연히 어떤 거니 얘들아? 작은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다 이거지. 저 파란색 부분은 sx 플러스 델타 x 빼기 sx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작은 직사각형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큰 직사각형보다는 작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때 이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요만큼이 델타 x잖아요? 그치? 그럼 이만큼은 무엇이냐면 오른쪽 끝에 해당하는 이 함수값일 거고 그 함수값은 여기를 x라고 했기 때문에 x, fx로 표현이 되겠다.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만큼은 무엇으로 표현이 된다 이거지? fx로 표현이 된다 이거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미리 연습해볼까? 그러면 요때 이만큼은 뭐라고 표현이 되겠니? 여기 끝에 해당하는 요 자리가 x 플러스 델타 x니까 여기는 x 플러스 델타 x,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그에 따른 함수값 fx 플러스 델타 x. 이해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f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죠.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작은 직사각형이라는 것은 요때 가로 델타 x를 가로로 하고 fx를 세로로 하는 거니까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델타 x 곱하기 fx 이렇게 되겠고 됐어요? 큰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가로는 역시 여전히 델타 x죠? 보이니 얘들아? 됐어요? 그래서 가로는 여전히 델타 x입니다. 델타 x 곱하기 세로가 f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다음의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여기에서 양변을 이제부터 변형을 해서 찾아가 보자. 델타 x로 나눕니다. 됐어요? 그래서 델타 x로 나누면 얘는 f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델타 x분의 s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s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니? fx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델타 x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x의 증가량이므로 항상 양수야. 맞니? 오케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부등호방이 안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이런 모양으로 변형을 하고 양변에다가 델타 x가 0으로 간다의 극한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됐어요? 양변에다가 델타 x가 0으로 간다의 극한을 갖다 붙입니다. 됐습니까? 양변에다가 델타 x가 0으로 간다. 그때 여러분들이 극한의 성질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양변에다가 극한을 갖다 붙이는 거 가능하다 이거지요. 맞니? 가능하다 이거죠. 그때 바짝 신경 써야 되는 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고 바짝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비록 등호가 없더라고 해도 등호가 생긴다라는 거지. 그러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생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얘들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길 거고 거기에서 극한을 구해보면 얘들아 여기에는 지금 델타 x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이 극한 내에서 숫자 취급을 받아서 요거는 그냥 fx가 극한 값입니다. 이해되니? 됐어?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에는 델타 x가 있는데 요게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요거의 극한 값은 무엇이냐면 fx 플러스 델타 x야. 이때 x는 변하면 안 돼. 왜? 델타 x가 아니니까. 그러니 델타 x가 아니니까 얘는 상수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 얘는 그대로고 얘만 0으로 바뀌는 거지. 이해되고 있니?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결국엔 fx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내용을 알 수 있어? 왼쪽도 fx가 되고 얘도 fx가 되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친구도 뭐가 되겠다 얘들아? 이 친구도 결국엔 뭐가 되겠다? fx가 되겠다. 그게 샌드위치 정리 아니니 얘들아? 그러니 왼쪽도 fx가 되고 극한이 오른쪽도 극한이 fx가 되니까 얘도 fx가 되겠다 이거지. 이해됐어?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다음 같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뭐냐? 얘의 극한이 fx다. 됐어요? 근데 얘의 극한이 fx인데 얘가 지금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거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sx 도함수의 정의인 거 알고 있니 얘들아? 맞아? 이게 도함수의 정의야. 이해되니? 이 파란색 박스는 S'X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되고 있니?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상황 정리가 잠깐 필요해. 됐어요? 상황 정리가 필요해. 그게 무엇이냐면 얘들아 단순하게 처음에 상황을 얘기해보자. 처음의 상황은 오른쪽 끝에 따라서 이 넓이가 결정이 되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 오른쪽 끝에 따른 넓이 찾는 공식이 있을 거라 이거야. 근데 그 공식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출발을 한 거고 이 과정은 지금 뭘 얘기한 거냐. 그 과정에 따라서 와보니까 공식은 누군지 모르지만 단서가 하나 생기더라 이거야. 뭐? 그 공식을 미분하면 fx가 되더라. 넓이 공식이 있는데 넓이를 미분하면 이 그래프가 되더라. 이게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를 통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sx는 됐어? 미분하면 fx가 나오니까 fx의 무슨 적분이다 얘들아? 부정적분이다. 부정적분이 그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부정적분이라고 하면 그 부정적분이라고 하면 부정적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고 대신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저 적분상수 C를 구하면 우리가 저 공식이 간단하게 SX라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때 X가 A일 때 그러니까 SA는 0이 너무나 분명함으로 스스로 분명함으로 됐습니까? 확실하지? 왜? 오른쪽 끝이 여기에 온다라고 하면 넓이는 생기지 않을 거 아니야. 맞니? 그러니까 0일 거 아니야.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너무나 분명함으로 여기다 x에다 a를 대입하는 거야. 아까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여기에다가 SA는 라지 FA 플러스 C가 돼서 적분상수 C는 무엇이 되느냐면 마이너스 FA 왜? 요게 0이라고 했으니까 보이니? 이해됐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저 넓이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라지 fx에다가 플러스 c인데 그 플러스 c가 마이너스 fa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해되고 있니? 됐어요? 그래서 넓이 공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제 정적분 기호는 얘를 좀 더 꾸민 거야.
알겠어? 오케이? 어떻게 꾸민 거냐면 뭐 1단계로 이렇게 라지 F 어떻게 꾸민 거냐면 이렇게 어차피 스몰 fx의 됐어요? 스몰 fx의 부정적분이 라지 f인 거니까 맞니? 그 부정적분을 구해서 x 넣고 a 넣자. 됐어요? 이렇게 꾸민 거야. 알겠어요? 알겠니?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A서부터 B까지의 넓이. 오케이? 그래서 X는 A, X는 B. 요건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X는 A, X는 B. 그 다음에 그래프 X축과 이루는 유형 면적. 이렇게 할 때 우리가 A서부터 X까지 fx, dx를 저렇게 계산했으니까 됐어요? A서부터 X까지를 fx, dx를 라지 fx 빼기 라지 fb, fa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A서부터 B까지라고 하면 라지 fb 빼기 라지 fa를 하면 될 테네.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자라는 다음과 같은 규칙성을 만든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되죠? 알겠어요? x일 때 다음과 같이 계산하니까 x가 b일 때는 fb-fa를 해야 되니까 이 계산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만 만들어낸 거라 이런 얘기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잠깐만 수정하고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수정한 거. 얘들아, 요거는 선생님이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됐어요? 왜 그러냐면 문자가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으니까 겹치니까. 알겠어요? 그럼 증명이 잘못됐느냐? 아니요. 증명은 그냥 요거를 선생님이 초기에 세팅한 것처럼 fx라고 잡지 않고 ft라고 잡고 세팅하면 원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너희들한테 최대한 친근하라고 그냥 fx라고 잡아서 이런 오류를 내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야, 그냥.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좀 그런가? 이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냥 그렇게 진행을 했다 이거지. 앞부분의 이해가 더 중요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옳은 편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참고해 두도록 하고, 근데 이건 뭐 어차피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원칙적으로 가면 여기를 이제 t라고 자꾸 표현하는 게 맞아. 이해됐습니까? 그게 원래 올바른 증명이야. 이해되니?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분 증명이 완료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때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무엇이냐면, 얘들아, 저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공식을 모르지만 그걸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지. 이해되니?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sx잖아? 됐어?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sx를 표현을 달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a서부터 x까지 원칙적인 표현에 따르면 ft dt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 안 그러니?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인 거야? 이 얘기는 곧 이거인 거야. a서부터 x까지 ft dt가 선생님이 초기에 얘기했던 sx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근데 어디서 우리가 증명하다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fx가 된다고. 이해되니?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가 정적분호 표시하는 함수를 미분했을 때 fx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 정적분호 표시된 함수에서 윗끝하고 아랫끝에 같은 숫자를 대입하자 이거지. 그게 여기 과정이야. SA가 0이다 이 얘기야. 알겠니? 다시 한번 얘기하면 SX는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게 지금 SX랑 똑같은 거라 이거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SA가 0이라면 여기다도 A 들어가면 0인 거니까 윗끝하고 아랫끝하고 같아지면 0이다. 정적분호하고 표시된 함수에 윗끝하고 아랫끝하고 같은 숫자를 대입하면 0이다. 그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초기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정적분호에 표시된 함수는 대학 과정에서 증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큰 틀 두 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무슨 대답을 하고 있는 거냐면 쟤를 왜 미분해야 되는데요? 쟤를 왜
윗끝과 아랫끝에 같은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데요에 대한 대답을 한 거야. 알겠어요? 그게 증명 과정의 일부고 우리가 이쯤 되면 수학에서 증명에 해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공감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냐 안 그러냐. 그치? 오케이.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정적분으로 표시되는 함수를 보다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정적분으로 표시되는 함수 보면 꼭 미분하고 꼭 대입하는 거 즐거워하세요. 알겠어요? 나름 이유가 있었더라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알겠니? 오케이. 그렇게 하고 다음 개념 정리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바로. 됐죠? 오케이. 그래서 방금 전에 한 것이 대학과정에서 이제 대학과정에서 정적분을 증명한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정적분의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정적분의 정의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할 차례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구분구적법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구분구적법. 됐니?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해두겠어요. 구분구적법. 얘들아, 구분구적법 너희들이 옛날에 정적분 공부할 때 배워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야. 그죠? 오케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얘는 다음과 같이 두 파트로 쪼개서 공부하는 게 수능 공부에서 유리하다. 알겠습니까? 구분구적법 자체의 내용은 정적분의 정의 와 관련한 것만 중요합니다. 됐어요? 정적분의 정의에 관련한 것만 중요해요. 이 얘기는 무엇을 바탕으로 깔고 있냐면, 얘들아,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은, 됐어요? 원래 구분구적법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얘들아? 구분구적법이라는 건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 됐어요?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공면적이 이루는 넓이 혹은 부피를 이렇게 등간격으로 나누어 됐어요? 등간격으로 나누어 기본 도형을 채워 넣은 후 이렇게 극한을 이용해서 계산해내는 것을 구분구적법이라고 얘기하지. 이게 구분구적법이지. 되니? 오케이? 그래서 구분구적법의 원래 소재는 되게 다양해.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예시를 하나만 잠깐만 들어줄게. 오케이? 예시. 원의 넓이. 됐어요? 그냥 간단하게 봐. 원의 넓이가 원래 파이 r 제곱이에요. 오케이? 그거 원래 이제 구분구적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구분구적법으로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얘를, 원주를 일단 등간격으로 n등분을 합니다. 됐어요? 원주를 몇 등분 한다고, 얘들아? n등분을 합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n등분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것들을 연결해서 정N각형을 이렇게 갖다 꽂아 넣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때 정N각형을 이렇게 꽂아 놨을 때 이 정N각형은 n등분을 하면서 나타나는 거지. 맞니? 그때 n이라는 것은 등분하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등분하는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더 잘게 쪼개지는 거지.
이해됐어? 잘게 이렇게 요렇게 잘게 쪼개지는 거지. 이해되니 얘들아? 잘게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원과의 넓이의 차이는 더 늘어나 줄어들어. 그러니까 등분하는 횟수가 한없이 커지면 저 N각형의 넓이하고 원의 넓이하고는 사실상 어떻다라고 볼 수 있어? 차이가 없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지. 맞니? 오케이? 그래서 이 원의 넓이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정 N각형의 넓이의 극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이게 원의 넓이야. 빠르게. 선생님 설명하는 거 집중해서 빠르게 이해하고 넘어가. 이건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와. 알겠습니까? 알겠니? 오케이. 그럼 이 정 N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얘들아, 이렇게 해서 삼각형 채워놓은 다음에 삼각형 N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 N각형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삼각형 N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 삼각형 N개라고 했으니까 N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과 높이를 얘기하면 되는데 얘들아 요거 자체를 됐어요? 밑변을 AN이라고 하고 높이 요걸 H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밑변은 AN이고 높이는 HN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고 있니? 이해되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걸 이렇게 써. 2분의 1 그대로 쓰고 n 곱하기 an 곱하기 hn 이렇게 써.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원래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밑변 하나지. 그것은 정행각형의 한 변의 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것을 곱하기 n 했다는 소리는 한 변의 길이가 n개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건 정N각형의 둘레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정N각형의 이 얘기 이해되니 얘들아? 밑변이 n개 있다. 요 한 변이 n개 있다는 소리는 정N각형의 둘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대답해봐. 그러니 안 그러니? 됐어? 오케이? 그럼 얘들아 둘레 극한을 생각해봐. 둘레 극한. 얘들아 이 둘레가 지금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어떤 거에 또 가까워지겠어? 원주에 가까워지겠지. 그러니까 이 둘레의 극한은 무엇이야 얘들아? 원주야. 이해됐습니까? 됐어? 그 다음에 이 높이의 극한은 무엇이니? 높이는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이 반지름이 조금씩 계속 커져나가지. 맞니? 아니 반지름이다. HN이 조금씩 커져나가지. 이 말 이해되고 있냐 얘들아? 잘 봐봐 얘들아.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오케이? 더 크게. 높이는 이거죠. 맞니? 삼각형이 더 조그맣게 들어갔어. 높이는 더 커지지. 그것만 잘 대답하면 돼. 더 커지지. 맞니? 그러니까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높이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근데 반지름 뚫고 가겠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극한이 반지름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거의 극한은 반지름이죠. 이거 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2분의 1 이건 있어야 되겠고 이건 원주니까 2파이r이야. 이해됐습니까?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높이의 극한 반지름 r이라고 했어.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약분해서 처리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r 제곱이 나온다. 이거야. 이게 구분구적법의 출발이거든? 되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제 확실히 점검하면 이해되겠습니까 진짜로? 되죠? 되죠? 선생님 얘기 마저 할게. 얘들아 이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선생님 여기 써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일단 이거야. 구분구적법은 여기 보이는 대로 공면적이 이루는 넓이를 다 구할 수 있어. 원도 구할 수 있고 신경도 구할 수 있고 막 내가 여기에다가 누가 똥 싸놓은 막 어떤 똥 만드는 기계 새끼가 싸놓은 이런 이런 것도 원래 구분구적법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윗줄에 선생님이 여기에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를 설명한 건데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한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분구적법은 구하는 방법 자체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용해먹을 수 있는 소재는 굉장히 다양한 거야. 무궁무진한 거야. 이 말 이해되니 얘들아? 구분구적법은 구해내는 스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해되니? 구해주는 스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건 여러 상황에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는 굉장히 다양해. 아시겠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소재는 굉장히 다양해. 근데 그 소재를 모두 알아둘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 위해서. 알겠어요? 그 방법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도전한 것만.
정적분에다가만 도전한 것만 기억해두면 우리 수능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저거 가지고 막 저렇게 현란한 것까지만 구분구조법을 통해서 내가 간지나게 필요 없어. 간지 나지도 않고 수업 성적에도 티도 안 나.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뭐에 대해서만 적용한 거? 정적분에 대해서만 적용한 거. 알겠습니까? 이해됐니? 오케이? 그것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쪽만 잘 기억해두면 돼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선생님 좀 더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1차적으로 계산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두기 위해서 1차적으로 모든 문제집에 실려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예제야. 오케이? y는 x제곱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아이 참 잠깐만 설명 자세히 해줘야 되니까 좀 크게 그려야지. 일차적으로 뭐만 하면 되냐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우리가 이 0부터 1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정적분 있죠? 정적분. 오케이? 요걸 구분구적부로 구하는 방법. 요거 자체를 직접 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구분구적법은 정적분에 적용되는 것만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보면 무한급수가 좀 들어가면서 무한급수에 대한 그러니까 수원 내용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나와. 그리고 좌표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이 나와. 아시겠습니까? 알겠니?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기본 문제 딱 하나. x세제곱도 필요 없어요. x세제곱도 뭐 내가 좀 선생님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x세제곱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건 괜찮아. 알겠니? 근데 혹시 다른 문제가 나올지도 않을까요? 다른 것도 해봐야 돼. 아, 필요 없어.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딱 기본 문제 하나 정확하게 오케이? 식 써가면서 풀 수 있도록 거기까지 연습.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적분의 정의 연습 해두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이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적분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구하면 구분구적법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등간격으로 잘라야 된다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밑변에 해당하는 것을 등간격으로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만큼의 넓이, 이만큼의 넓이, 이만큼의 넓이, 이만큼의 넓이를 기본 도형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봤던 대로 오차는 생겨나도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극한을 하면 그 오차는 줄어들어서 소멸이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기 오른쪽 끝에 해당하는 것을 세로로 해서 직사각형을 채워넣는 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이거는 반드시 연습해둔다. 아시겠습니까? 알겠니?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채워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채워넣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채워놓고 해서 결국엔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dx라는 것은 오케이? 우리가 이제 정적분이 얘기하는 거지. 맞니? 오케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n개의 직사각형 넓이의 합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 요거만 갖다 붙이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걸 직접 계산하는 과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n개의 직사각형 넓이의 합 이걸 직접 계산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길이가 얼마니? 1입니다. 오케이? n등분을 한 거예요. 그렇죠? 맞니? n등분을 했기 때문에 요거 하나는 얼마니? 요거 하나는 요거 하나의 길이는 얼마니? n분의 1로 균일. 앞으로도 쭉 그러겠지. 됐어?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직사각형 넓이는 항상 가로가 얼마인 거야? 가로가. 무조건 n분의 1인 거야. 그래서 n분의 1 한 다음에 첫 번째 세로 쓰면 되는 거고 n분의 1 한 다음에 두 번째 세로 쓰면 되는 거고 n분의 1 한 다음에 세 번째 세로 쓰면 되는 거고 더하기 점점점 n분의 1 한 다음에 마지막 무엇을 세로로 쓰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라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이제 우리가 구할 일은 무엇이니 얘들아? 첫 번째 세로, 두 번째 세로, 네 번째 세로, 오케이? 세 번째 세로, 그러니까 요거 구해야 돼. 알겠어요? 그들은 각각 다 함수값으로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야. 확인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끝점의 좌표, 여기 끝점의 좌표, 여기 끝점의 좌표, 여기 끝점의 좌표가 필요해요. 아시겠어요? 그 끝점의 좌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0에서부터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점의 좌표는 0이라는 점으로부터 요 하나의 길이가 얼마니 얘들아? n분의 1이라고 표현이 되죠. 0에서부터 n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온 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점의 좌표는 0에서부터 n분의 1만큼 몇 번 온 자리입니다. 2번 온 자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점의 좌표는 0에서부터 n분의 1만큼 몇 번 온 자리입니다. 3번 온 자리입니다. 4번 온 자리입니다. 5번 온 자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기는 총 몇 번 간 자리겠니 얘들아? n등분을 했으니까 오케이? 밑변이 n개 깔려야 되겠고 그렇다면 n번 온 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답해봐. 그러니 안 그러니? 그리고 이거 실제 약분하면 1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아, 내 계산이 지금 맞구나 또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 안 그러니? 이해됐어요? 이해되고 있지? 오케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아, 여기 끝점의 좌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여기가 n분의 1이니까 n분의 1, 함수식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n분의 1의 무엇이다 얘들아? 제곱이다. 이해되니? 그 다음에 여기는 대입해보면 n분의 2, n분의 2의 무엇이다 얘들아? 제곱이다. 이해됐어요? 알겠니? 그래서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다 얘들아? 세로의 길이는 첫 번째가 무엇의 제곱? n분의 1의 제곱. 두 번째가 뭐의 제곱? n분의 2의 제곱. 세 번째가 무엇의 제곱? n분의 3의 제곱. 맨 마지막에 무엇의 제곱? n분의 n의 제곱. 이걸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이 계산에 있어서 여기 지금 분수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분수들의 각각의 특징은 n 곱하기 n제곱분의 1, n 곱하기 n제곱분의 2, n 곱하기 n제곱분의 3. 분모가 n 곱하기 n제곱으로서 분모의 특징은 분모가 모두 n세제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됐어? 오케이. 얘들아 잠깐만 한 줄 잠깐만 떼어주세요. 한 줄 잠깐만 떼어주세요. 한 줄 떼어주세요. 오케이. 여기도 리미트가 있긴 있을 거야. 됐어요? 한 줄 잠깐만 떼어주시고 여기 부분만 지워주면 돼. 알겠어? 미안해. n세제곱분의 자 1제곱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n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고 있니? 네. 요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맞니? 이때 요것을 우리가 수원 내용에 의해서 분자에 있는 1부터 n까지의 제곱의 합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오케이?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n세제곱분의 1부터 n까지의 제곱의 합은 무엇이니 얘들아?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이해되고 있습니까? 네. 이해되고 있니? 오케이?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거예요. 정리하면 6n 세제곱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에다가 극한 계산하면 분모도 3차, 분자도 3차니까 최고차의 개수들로 계산해서 6분의 2, 3분의 1이 찾고자 하는 정답. 그래서 저 인테그랄 계산해도 3분의 1 나온다. 요거 기본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중간에 선생님이 여기를 한 줄을 띄워놓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얘들아 요거를 이 표현이야 표현. 됐어? 오케이? 요거를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하면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니? 오케이? 표현해보면 n분의 1 고정적이고 여기도 n분의도 고정적이고 제곱도 고정적이야. 맞아? 변하는 숫자는 여기가 1, 2, 3으로 변한다니까 여기다 k 집어넣으면 딱 맞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걸 선생님이 써놓고자 하는 거고, 왜 써놓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써있는 것을 다시, 자 얘들아 얘는 얘랑 똑같으니까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지? 오케이? 무한급수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 오케이? 라는 과정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무한급수의 정적분 표시라는 걸 배워서 외워놓고 문제를 풀어 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실마리, 우리가 나중에 배울 무한급수의 정적분 표시의 실마리 때문에 내가 여기 한 줄을 비워놓으라고 한 거야. 알겠니? 얘랑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급수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 된다 이런 얘기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단원이 도착하면 방법만 공부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고 있어요?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놓으세요. 자, 지훈아 버튼 좀 눌러줘봐 잠깐만.